2026년 5월 13일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왔습니다. 오늘은 친구들과 프랑스 파리 12박 13일 자유여행을 떠날 겁니다. 3달 전부터 계획을 해서 아시아나 항공 왕복 150만원대에 구매했습니다. 현지 시간 8시 우리는 아시아나 항공 10시 5분 파리행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간단히 아침 식사하기 위해 2층 식당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TVN 프로그램을 촬영 중이었어요. 아니 먹어보고. 오늘따라 유달리 맛이 좋은데 했는데 유명 셰프들끼리 요리 경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마침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아시아나 OJ 506 타러 갑니다. 서울에서 파리까지 비행시간은 총 13시간입니다. 여행의 설렘도 있지만 긴 비행시간을 잘 견딜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서네요. 비행기 탑승 후 1시간쯤 지나 첫 번째 기내식이 나왔어요. 저는 불고기 쌈밥을 주문했어요. 네, 불고기에다가 쌈밥. 김치도 있고, 네, 맛있어 보입니다. 영화 2편 보고 잠깐 자고 나니 저녁 시간이네요. 저는 저녁으로 닭고기 볶음밥을 시켰어요. 내리기 1시간 반쯤 전에 이렇게 간식을 줍니다. 목적지 파리 드골 공항을 3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광판을 보고 짐을 찾으러 갑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파리 드골공항 제1터미널인데 정말 깨끗하고 광고판이 온통 명품이라 럭셔리한 느낌이 있네요. 친구 딸이 엄마 힘들다고 숙소까지 가는 한인 택시를 예약해 주었어요. 선영아 정말 고맙다. 바다가 막 갈려. 숙소 가는 길에 본 첫 파리 풍경입니다. 시계의 계기가 뭐예요? 저는 놀러 왔어요. 놀러 왔다가 15년 계신 거예요? 예, 어우. 15년 동안 계속 놀았어요? 아니요. 가다 보니 파리 올림픽 경기장도 보이고 날씨가 비가 왔다 말갔다 오락가락하네요. 주차 보고 깜놀. 와우, 앞뒤가 거의 꽉 막힌 상태에서 일자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주차 기술 짱입니다. 우리 서울의 아파트 숲과는 다른 분위기가 매우 이국적으로 느껴지네요. 우리가 예약한 숙소 에어비앤비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안전하고 에펠탑이 가까운 숙소를 예약했어요. 여기가 우리 에어비앤비 첫 번째 숙소입니다. 엘리베이터가 한 100년은 된 듯한 사람 2~3명 탈 수 있는 아주 작은 엘리베이터입니다. 문을 세게 밀어야 열려요. 자, 넓은 거실이 있고 식탁이 있고 세면대는 2개입니다. 2개가 있고 욕조가 있고 복도를 쭉 따라서 방으로 가니 싱글 침대가 2개 그리고 보조 침대 하나 방에 침대 있고 그리고 다시 옆으로 가면 더블 사이즈 침대가 있고 풍경
거실에서 본 바깥 풍경입니다. 여기는 화장실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엌. 부엌이 넓어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우리 숙소가 4층인데 유럽에서는 0층이 우리나라 1층에 해당되어 우리나라로 따지면 5층이 됩니다. 숙소 도착해서 짐 좀 풀고 하니 벌써 저녁 8시가 되었네요. 그래서 저녁 준비합니다. 오늘 저녁은 한국에서 공수해온 떡국떡으로 만든 떡국이에요. 파리에서 맛있는 떡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맛있는 떡국을 먹을 수 있다니 대단합니다. 각자 배분해서 밑반찬도 싸우고 양념도 싸우고 해서 아주 풍성한 식사가 준비되었어요. 세팅해서 먹습니다. 이 파리에서 대단한 팀입니다. 문을 3개를 통과해야 우리 집까지 갈 수 있는데 파리는 정말 이 문 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식사 후 내일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 5분 거리에 있는 동네 마트에 왔어요. 요즘 유료화가 1,700원 이상 치솟아서 최대한 아껴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은 트래블 카드로 하면 돼요. 잠깐 여기 여기다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란을 삶고 있고 밥솥이 없어서 냄비로 밥을 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를 싸기 위해 준비한 재료입니다. 토마토랑 상추랑 피클이랑 치즈랑 햄 그리고 버터 그리고 아침에 먹을 요구르트도 있습니다. 오늘은 베르사유 궁전 가는 날인데 점심 먹을 시간이 마땅치 않아 샌드위치 도시락을 싸서 가려고요. 자, 샌드위치 치즈 넣고 햄 넣고 상추 넣고 토마토도 있고 계란 그리고 또 치즈 또 햄 바질 페스토까지 넣어서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샌드위치를 맛있게 싸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장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짠! 우와, 맛있겠다! 맛있는 아침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얀 밥에, 샐러드에, 맛있는 북엇국에, 맛있는 반찬까지 한국에서 공수해온, 오늘 아침 든든히 먹고, 이제 베르사유 궁전을 향해 출발할 겁니다. 비 오는 아침, 베르사유 궁전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 다리는 영화 인셉션에 나온 유명한 다리라고 합니다. 센강변에 에펠탑이 보입니다. 우리 숙소 위치 정말 죽여줍니다. 파리 와서 처음으로 본 에펠탑입니다. 와우. 저 위쪽이 우리 숙소입니다. 지하철을 타러 갑니다. 우리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베르사유 가는 열차를 탈 겁니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열차를 타고 베르사유 궁전을 갈 예정입니다. 베르사유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르사유 궁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미리 구매한 베르사유 입장권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지금 9시 30분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9시 30분 입장 기다리는 줄이 상당히 길어요. 지금 줄을 서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입장했습니다. 2층 내부로 들어왔는데 이곳에는 화려하고 웅장한 천장화가 많아요. 이곳은 헤라클레스의 방입니다. 140명이 넘는 많은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 거대한 천장화입니다. 가운데에서 마치 구름 사이로 햇볕이 쏟아지는 그런 느낌을 주네요. 이곳은 왕실의 예배당이고 천장화는 그 왕실의 예배당의 위엄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네요. 이곳은 풍요의 방인데 왕이 국가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네요. 여긴 다이애나의 방인데 다이애나가 사냥과 항해를 주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이곳은 마르스의 방인데 마르스가 늑대가 끄는 전차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머큐리의 방, 그림에는 두 마리의 수탉이 머큐리의 마차를 끌고 있어요. 국왕의 침실입니다. 저기는 루이 14세의 초상화입니다. 태양의 전차를 모는 아폴론이 그려져 있어요. 루이 14세는 스스로를 태양왕이라고 칭했고 태양신 아폴론은 그의 정치적 상징이기 때문에 이곳은 가장 중요한 방입니다. 네, 엄청 화려한 왕실 내부의 방입니다. 거울의 방 풍경입니다. 벽면의 거울이 357개라고 합니다. 정말 화려한 침실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와 그 아이들의 초상화입니다. 옆에 있는 빈 요람은 당시 일찍 세상을 떠난 막내 아이를 추모하여 그려넣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 1세가 독일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며 만든 탑이라고 합니다. 아내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장면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내부 관람을 마친 후 외부 정원으로 갑니다. 이 티켓을 보여줘야 외부 정원으로 나갈 수 있어요. 짜잔! 잘 가꾸어 놓은 프랑스식 정원이 바로 눈에 들어오네요. 정원에서 본 베르사유 궁전 뒤편의 모습입니다.
시원한 분수대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꼬마 기차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꼬마 기차를 탈 겁니다. 표는 저 위에서 이미 구매했습니다. 1인당 9유로입니다. 이곳은 뿌띠 트리아농 주변 마리 앙뚜아네트가 가꾼 영국식 정원이에요. 프랑스식 정원은 이렇게 나무를 네모나게 잘라 가꾸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조성한 이 정원은 기하학적인 프랑스 정원과는 달리 9번 산책로, 자연스러운 거목, 작은 언덕과 숲 등 목가적인 풍경이 특징입니다. 저기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는 게 곧 다시 소나기가 쏟아질 듯 합니다.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오,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파리의 날씨는 진짜 예측 불가입니다. 5월 14일 우박이 떨어지고 있는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이곳은 루이 14세의 별궁인 그랜드 트리아농입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자, 입장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랜드 트리아농 내부에 입장했습니다. 짜자잔. 이곳은 와우. 이 회랑과 저기 보이는 정원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랜드 트리아농 구경을 다 마치고 다시 꼬마 기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갈 예정입니다. 다시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하늘이 나오니까 확실히 전체적인 색감이 살아있고 베르사유 정원이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돌아가기 아쉬워 발길을 떼지 못하고 한참 더 파란 하늘 아래의 베르사유 궁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가 베르사유 기차역인데 정말 예술의 도시답네요. 5시 40분 열차를 타고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에펠탑 앞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에펠탑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유람선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5월 현재 파리는 오후 9시 30분은 돼야 해가 지네요. 낮이 길어 여행하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자, 오늘 저녁 화려한 역시 한상입니다. 역시 아줌마의 힘은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5명이 모이니까 한상이 뚝딱 차려졌습니다. 맛있게 먹어봅시다. 고맙고. 짠! 후식으로 맛있는 납작 복숭아를 먹으며 2일째 파리에서 일정을 마무리할게요. 맛있나요? 네. 얼마나 맛있나요? 하늘만큼 쌀만큼. 아주 맛있어요. 네.